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쓴 음식이나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입안에서 쓴맛이 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질환이 원인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구강 건조증이 있을 때 쓴맛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입에서 쓴맛이나 신맛처럼 특정한 맛이 느껴진다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는 쓴맛의 원인이 궁금하다면 건강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쓴맛이 난다면 질환이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쓴맛이 나는 걸까요?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가 담즙이 역류하는 경우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구강 건조증이라든지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 세 번째는 스트레스로 심장에 열이 생기는 경우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단을 빨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 동의보감에서는 이 경우 담낭의 기가 허약해지기 때문에 입안에 이제 쓴맛이 느껴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소에 맵고 뜨거운 음식을 너무 자극적으로 많이 먹는 경우에 입안에서 쓴맛이 느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쓴맛이나 신맛 등 다른 맛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예, 일단은 그 입안에서 이제 신맛이 또 느껴지는 경우에는 이제 산이 역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는 입이 좀 뭐 달다, 좀 쓰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오일을 넘지가 않습니다. 예,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이 입안의 진액은, 예, 침은 우리 몸의 오장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의 한쪽 귀가 성해지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 입안에서 쓴맛이 느껴지거나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 입이 짜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입이 마르다고 하는 경우 있고 또 입에서 이렇게 신맛이 올라온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일 이상 이런 경우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꼭 전문 한의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입에서 쓴맛처럼 특이한 맛이 나타난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계류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후에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지만 임신 초기 유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임신 과정부터 임신 기간 중에 관리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자, 박사님, 먼저 이 계류유산은 무엇을 말하나요? 예, 이 계류유산은 우리가 이제 임신이 되고 이렇게 임산부들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는데요. 아기 집은 보이지만 이제 발달 과정에서 태아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임신 초기 20주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망한 태아가 유산을 일으키지 않고 자궁 내에 잔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임신 초기 자연유산으로 임신을 종결짓는 것을 계류유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박사님, 계류유산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유산의 원인과 이제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당뇨와 같은 어떤 질환을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경우, 예, 세 번째는 임산부의 이제 혈기가 워낙 허약해서 태아를 잘 기르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습관성 유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임신 중에 술을 마시거나 부부관계를 하는 경우이고, 다섯 번째는 임신 중에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이 5가지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임신 중 스트레스는 계류유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어떻게 계류유산의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해요. 예, 이 증상은 대부분의 경우는 계류유사는 이제 무증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임신 중에 소량의 혈이 보이거나 배가 살살 아프거나 허리 쪽, 응치 쪽으로 뻐근한 증상이 심한 경우는 좀 적고 약간 아팠다가 또 통증이 바로 사라지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증상으로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임산부의 경우에는 꼭 주기적으로 이제 전문의의 꼭 진료를 받아보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제 자궁 쪽에서 피가 보일 때는 바로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유산을 겪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계류유산이 반복되면 습관성 유산이 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잘 회복해서 다음 임신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류유산 후 찾아올 수 있는 합병증이 있을까요? 예, 일단 유산은 자연 유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발견 이후 만약에 치료 없이 기다릴 경우에 출혈이나 이제 응급 수술 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계류 유산이 발견이 되면 기다리지 말고 꼭 바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전문의 선생님께서 꼭 수술을 권하면 수술을 꼭 받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궁을 보존하는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임신 초기라서 임신이 징후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태아의 생명을 지켜야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계류유산 후에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대부분은 계류유산이 되었을 때 또 자연유산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손상된 자궁을 이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고, 예, 두 번째는 유산 후에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궁을 회복하는 이제 보해주는 치료를 하지만 유산 후에 이제 두통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또는 요통이라든지 손발 저림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30%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궁의 회복과 함께 유산 후에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대부분 이렇게 계류 유산이라든지 자연 유산을 하는 경우에 임산부들의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출산 후에는 몸조리를 대부분 이제 3개월 또는 1개월을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시게 되는데 계류 유산인 경우에는 몸에 불편함이 없다고 바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동의보감에서는 예, 정상적으로 출산했을 때보다 자연유산이나 계류유산의 경우에 몸의 보를 예, 10배 이상 정도 해야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밤송이를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예,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밤송이가 자연적으로 벌어져서 예, 출산을 하는 경우가 되고 유산을 시키는 경우에는 예, 밤송이가 안에 있는데 예, 밤송이를 열어서 예, 그 다음에 유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궁의 손상도가 더 심해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전문 한의사의 이제 맥을 보고 예, 그 다음에 자궁의 상태를 확인해서 예, 다음에 임신이 잘 되도록 또 몸에 다른 증상이 예, 유산시킨 후에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관리를 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 3개월, 2개월 이후부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진료를 받아서 예, 보강하는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유산 후에는 충분한 회복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류유산 후의 회복은 얼마나 걸리고 또 회복과 치료 과정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예, 보통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몸을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여성의 경우에는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허약하고 손발이 차고 예,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조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생리가 자기가 주기가 일정하기보다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좀 빨라지는 경우에는 당귀와 황금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생리가 자꾸 늦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당귀와 청궁을 차요법으로 복용을 하시는데, 약 자체가 하초, 자궁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식사 전이나 속이 좀 출출하고 공복 시에 하루에 한 번이나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유산을 지켰다, 계류 유산이다,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없다, 이런 경우 나는 그냥 건강한 것 같다 그러면 이 차요법을 3개월 정도 좀 꾸준히 해 주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나는 몸이 조금 약하고 손발도 찬다, 추위도 많이 탄다, 이런 경우에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좀 꾸준히 복용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생리가 빨라지는 여성은 당귀와 황금을, 생리가 늦어지는 경우라면 당귀와 천궁 한방차로 회복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류유산 후 회복 과정이 잘 안 되면 손목이나 발목 등의 통증이나 시큰거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후유증이 있을 수 예, 있을까요? 일단 정신적인 증상과 육체적인 증상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임신을 했을 때 요즘은 또 결혼 연령이 좀 늦어지면서 늦게 좀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의 경우에 혹시 이제 계류 유산이 되는 경우에 이제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요. 우울감이라든지 이제 짜증 또는 이제 불면증,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답답한 불안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요. 육체적인 증상은 머리부터 손끝, 발끝까지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통이나 이제 어지럼증, 예, 뒷목이 좀 땡기면서 요통이라든지 이제 소화불량, 예, 설사, 이제 변비, 예, 그 다음에 허리라든지 이제 자는 중에 발 쪽에 이제 쥐가 나면서 발이 시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유산은 절반의 출산이라는 때처럼 유산 후 관리를 출산만큼 잘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박사님? 예, 일단 그 임신의 이제 실패이기 때문에요.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산 후에는 이제 출산한 산모의 신경을 남편분들이나 식구들이 많이 써주게 되는데, 유산되는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갔다 오면 또 일상생활을 하고 이제 특별히 말 한마디 하고 신경을 써주는 경우가 대부분 적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 있는 경우가 70%에서 또 나타나고, 또 회복을 잘 안 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우울감이나 증상 또는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산했을 때보다 남편분이나 식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결국은 가정이 잘 돌아가려면 엄마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예, 우울감이나 우라감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도 반드시 출산 이상으로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2번째, 임신 전에 누구나 살면서 아프고 질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신 전에는 꼭 이 질환에 대한 조절과 치료를 반드시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임신 전에 평소에 소화불량이 있다, 변비가 생긴다, 이런 경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임신을 했을 때는 내 영양분이 아이도 필요하고 나도 영양분 섭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가 임신 중에 커지면서 복압이 올라가면 변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전에 변비에 대한 개선 치료를 꼭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계류 유산 후에는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되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조리를 해야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딸, 아, 네, 따님이요. 자, 그러면은 따님의 일단 나이부터 여쭤볼게요. 예, 네, 나이가 네, 40이고, 예. 40.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측정한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55 몸무게, 키는 162.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건강 궁금증이나 현재 불편한 곳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따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발가락이 자꾸 저리고, 종아리가 불편하고, 뒤에 이거, 허리, 엉치하고, 히프하고, 허리 뼈하고, 뼈 옆에 양쪽에 하고, 네. 불편하고, 등에도 이렇게 가려워서 끌고만 막 두드러기가 막 온 덩어리 막 부풀어 오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지금 여기 발가락 종아리가 어느 쪽 다리가 더 그러세요? 이게 오른쪽이네. 예. 이거 병원에서 진료 받아본 적 있습니까? 받아보지는 안 하고 그냥 뭐 약방에 약 사 먹고 예. 그러더라고. 그러지만 안 될까 이제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따님이 지금 뭐 일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따님이 현재 뭐 특별히 양약 복용하시는 건 없고요. 네.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코 성형 아, 있습니다. 네. 지금 생리는 매달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예. 지금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소화는 한 번씩 끄끄거리더라고. 소리 내더라고. 네. 뭐 소화 안 된다 소리는 안 났디더. 예. 생리통은요? 그것도 뭐 그 소리 안 났디더. 아무 소리 안 났디더. 네. 이게 지금 허리하고 종아리, 다리 아픈 게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한 서너 달 되지 싶어요. 네. 지금 이렇게 집에서 식사하다가 앉았다 일어나고 이렇게 걷고 그럴 때 불편한 네. 정도가 심합니까? 그렇게 지기 심하지는 않는데 예. 그 발가락은 좀 오래돼 자꾸 저리고 내 발가락이 아니다 하면 자꾸 불편하고 발가락이 예. 몇 번째 발가락인가? 이거 발가락은 다 그렇고 예. 특히 중간에 세 개가 더 심하고 네. 양쪽에 종아리는 그렇게 자꾸 하는 게 발가락이 제일 많이 그렇다 하고 네. 종아리는 그렇게 가끔씩 또 허리 히프 이 허리 뼈하고 양쪽 예. 이거는 좀 앉으면은 뭐 또 끼어 있는 것이 자꾸 불편하고 예. 좀 오래되고 덩어리는 좀 오래돼요. 덩어리는 막 가려워서 끓은 덩어리 보면은 막 큼직하게 막 온 덩어리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예. 그래가 있어요. 예. 저기
따님이 혹시 초경이 언제쯤 했나 기억 혹시 나세요? 초등학교, 중학교요? 예,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요? 예. 식사는 밥은 잘 먹는 것 같습니까? 네. 예. 지금 보면 이제 발가락이나 종아리, 그 다음에 응치, 힙 쪽은 이쪽은 이제 허리 쪽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허리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디스크라든지 이제 옆쪽에 지금 환도 쪽, 응치 쪽은 이제 좌골신경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증상들이 없어도 크게 엑스레이상 이상은 없어도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골반이 또 틀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몸이 차고 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발가락으로 저리는 경우가 또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병원에서 그 검진을 허리라든지 그 골반에 대한 검진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등이 가렵고, 그 다음에 이제 긁다가 보면 두드러기처럼 이렇게 크게 나타나신다는 거잖아요. 예, 이 네. 경우에는 이제 건조하면서 여성분들의 이제 피부는 이제 생리를 하면서 남성분들에 비해서 적혈구의 양이 좀 적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피 자체가 좀 부족하게 나타나면 예, 등의 피부에 이제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면서 가렵다 보면 건조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일단 처방 불러드리는 건 등 쪽하고 두드러기하고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한방차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예, 따님이 그 체질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그 혹시 그 술 하실 줄 아시나요? 문에 물줄 압니다. 아, 술 이렇게 한두 잔씩 해도 얼굴에 표시 안 납니까? 예. 예, 예. 그다음에 커피는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자나 해서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술을 예. 마신다는 것은 몸이 조금 더 차가운 걸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예, 예. 메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네, 네. 네, 당귀, 예. 예, 청궁, 예. 예, 건지황, 예. 예, 백작약,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전부 5g씩 해서요. 네. 예, 물을 1800cc 넣으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100에서 120cc. 그러니까 종이컵 한 3분의 2잔 정도 나오게 달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네.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한 잔 복용하도록 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어머님하고 같이 있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퇴근하면 그 식사하기 전에 그 한방차부터 이렇게 복용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40세 여성의 발가락과 종아리의 통증과 또 두드러기에 대한 건강 궁금증을 상담해 드렸는데요. 당귀와 천궁, 건지황, 백작약을 이용한 한방차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 약재인가요? 일단 지금 종아리라든지 발저림, 예, 응치 쪽은 예, 이쪽은 이제 정형외과에서 먼저 엑스레이를 판독을 검사를 받아 보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으면 이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서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골반 추나 치료를 받으면 되고 예, 그래서 지금 불러드린 예, 한방차는 한방에서 이제 보혈을 시키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예, 그래서 보혈이라는 개념은 여성분들의 경우에 지금 이 여성 따님의 경우에는 등이 간혹 가렵다가 보면 긁다가 보면 두드러기처럼 커진다는 경우고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 생리를 매달 하기 때문에 남성분들에 비해서 적혈구 수치가 조금 적습니다. 예, 그래서 피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치료 원칙은 예, 생리 중, 예, 생리 시작해서 생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피를 보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여성분들의 경우에 술을 한두 잔 해도 얼굴에 표시가 안 난다. 예, 그 다음에 커피를 저녁에 마셔도 잠을 잘 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감도가 조금 약합니다. 예, 그래서 몸이 차고 이제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의 기능이 조금 약하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보혈시키는 당귀와 청궁 보혈을 시키고 작약이 이렇게 생리통이라든지 배 수축 작용을 이완시켜주는 부드럽게 해주는 약이고 이 약 자체는 그 손과 발 쪽으로 잘 퍼져 나가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키면서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면서 특히 이 가려움증이 낮에보다 이제 밤에 심한 경우라면 효과가 더 있고 낮에도 가려우면서 우리가 이제 보습제를 좀 발라야 피부가 촉촉해지는 경우에는 이 지금 보혈제, 약제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직장 남성입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에 다녀도 배가 묵직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변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서 고민인데요. 대변을 볼 때도 너무 힘을 주게 되고 딱딱하게 굳은 변이 나옵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해서 김치나 식이섬유 보조제까지 섭취하고 있지만 반복된 변비는 해결이 쉽지가 않은데요. 만성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이 궁금합니다. 네, 30대 후반 남성의 만성 변비에 대한 고민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박사님, 만성 변비의 원인은 다양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만성 변비의 원인은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설사와 이제 변비를 반복하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에 열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는 차고 더운가로 많이 구분을 하는데요. 열이 있는 경우에는 장의 수분이 계속해서 마르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은 시원한 물을 좋아하고 거의 평생에 살면서 웬만해서는 설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장이 차가운 경우입니다. 장이 차갑다는 것은 배가 차가운 거고 배가 차다는 것은 복부의 율동 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장의 연동 운동, 우리가 일반적으로 밀어낸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음식물의 찌꺼기가 장에서 대장에서 항문 쪽으로 밀어내는 연동 운동을 해야 되는데 차다는 것은 운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배가 부풀면서 그득하게 이제 남아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네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변비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대부분은 여성분들의 경우인데요. 뭔가 마음에 불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변이 변비가 그때 바로 생기거나 소변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 하나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여성 못지않게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내 일이 뜻대로 잘 안 된다 이랬을 때 변비가 딱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평소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많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장의 연동 운동이 멈추면서 변비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화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도 껄끄러워지고 피부도 껄끄러워지고 건조해지고 장의 운동도 잘 안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항상 변이 잘 나가는지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묻는 말이 시원하게 나가고 남아있는 느낌이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뭐 20대나 10대 한참 건강할 때는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면 그냥 봤는데 시원하고 아 몸도 가볍고 좀 날아갈 것 같은 이런 기분이 좀 대부분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진대사가 잘 안 되고 오장육부의 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지만 대변을 보고 나면 남아있는 느낌이 없어야 되고요. 뭔가 내가 배를 생각했을 때 공간이 좀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배가 율동 운동이 되고 또 체중 조절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에 암이라든지 궤양이라든지 염증이라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변비가 생기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장 내시경을 요즘은 건강검진에서 다 하기 때문에요. 장 내시경상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장의 질병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이제 뭐 스트레스라든지 열이 있다든지 차다든지 이런 상황에 의해서 만성 변비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또 식습관도 궁금합니다. 일단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지실과 후박이라는 한방차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과일보다는 오히려 섬유질이 많은 야채를 조금 더 자주 섭취해주고 열이 많기 때문에 땀을 내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추위를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당귀와 도인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추위를 타는 경우에는 몸이 차서 장의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견과류라든지 이제 등푸른 생선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 이 경우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 몸이 좀 찬 경우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자주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분들의 경우에 손발이 차도 배 쪽에는 열이 있는 경우가 50%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과 피부 간의 운동이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술로 물어보는 경우가 손발은 찬데 자신은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진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경우에는 겉은 차가워도 속은 열이 있다고 판정을 해서요. 이 경우에는 제가 보는 열이 많은 양체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고 더운 걸로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바닥을 봤는데 대체로 손바닥에 보면 약간 붉은색이 나타나는 경우는 열이 많은 경우고 반대로 손발은 찬 것 같은데 손바닥을 보면 약간 붉은색이나 쪽보다는 파란색이 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몸이 좀 차다고 진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이 많은 양체질은 지실과 후박을, 그리고 추위를 타는 음체질은 당귀, 또 도인을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한방지압법이 변비 예방에 효과적일까요? 네, 일단 이 변비 예방에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삼간과 지구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삼간은 두 번째 손가락에서 그 끝부분 엄지 쪽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이 본절이라고 하는데요. 주먹을 살짝 쥐면 이 볼록 나온 뼈의 뒤쪽에 오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뻐근할 정도로 해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5초 정도씩 해서 5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구혈입니다. 지구혈은 이 손등에 보면 횡문이 있는데 이 횡문을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대고 두 번째 손가락, 그래서 양쪽 뼈 사이 가운데 쪽으로 지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몸이 차가운 음체질의 경우에는 복부를 자주 마사지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쉬시는 날에 낮에 보면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 저도 이렇게 누워서 잠깐 보면 배가 차가운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배를 자주 마사지를 해 주시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조해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조해라는 것은 내측 복사뼈 아래에서 바로 내려가다 보면 오목한 부분입니다. 예, 조라는 것은 이 빛날 조, 예, 화를 생기게 하는 조, 예, 그 다음에 해는 바다 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을, 우리 몸의 바다 같은 예, 기혈을 예,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해를 자주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열이 많은 양체질은 삼간과 지구혈, 몸이 차가운 음체질은 조해혈과 복부 마사지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상담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SNS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상담 전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87세네요. 네, 어머님 87세시고요. 키와 몸무게도 부탁드립니다. 키는 140이고, 네. 몸무게는 52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전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역류성 식도염으로 한 4년째 고생했어요. 네, 약을 먹고 그랬는데 조금 낫긴 낫는데, 지금도 이제 낮에는 괜찮은데, 자다가 일어나면은 속이 쓰리고, 아파가지고요. 네, 또 이제 일어났다가 또 한참 있다 또 자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역류성 그 약은 안 먹고 소화제만 먹어요. 네. 아플 때마다. 예, 그리고 또 갑자기 잇몸이 막 붓고 이가 내려앉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해가지고 지금 한 20일 됐는데 네, 잇몸이 그렇게 밥을 먹을 때는 그냥 먹는데 먹고 나면은 이제 이 솟은 거는 가라앉았어요. 네, 근데 밥을 먹고 나면 잇몸이 근질근질하고 그냥 아프고 그래요. 네, 그거예요. 네. 어머님 현재 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 있으세요?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약들이요? 네, 혈압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어요. 2개씩. 네, 그리고 고지혈증 약 먹고요. 네,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항상. 예, 그래서 진통제를 하나씩 점심 먹고 예, 그 진통제에 이제 위장 보호제가 들어있대요. 네, 그래서 그 진통제 하나씩 먹고 네, 그거 이제 병원 약은 그거 다고 네, 건강식품으로는 예, 또 눈도 약간 노안이 왔대요. 네, 그래서 처방해주는 안과약 하나 먹고 예, 그리고 건강식품은 이제
종합 비타민 하나를 먹고 하루 예, 아침에 그거 다예요. 예. 식사는 하루에 몇 번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해서요? 아침은 조금 먹고 예, 아침에 과일을 조금 먹어요. 한 예. 사과 한 5분의 1개, 네, 그리고 고구마 한 3분의 1개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야구르트 하나 먹고 예,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밥을 한 반 공기 먹고 예, 그럼 낮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점심은 좀 밥을 한 3분의 2 공기 먹고 공기가 아니고 조금 더 먹어요 아침보다. 예.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는? 저녁은 아주 조금 먹어요. 네, 그럼 한 6시, 7시에 이제 먹고 자면 자다가 이렇게 속이 쓰려요. 네. 저녁 식사는 주로 밥만 드시나요? 아니요. 저기 뭐야. 콩비지에 하나 하고요. 예, 두부하고 섞어서 이제 그거를 빚어서 그거 먹고 예, 이제 주로 무나물 먹고.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식사를 다 하시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저녁은, 이제 예, 약도 지금 드시는 거고요. 예, 약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줄일 수가 없대요. 예, 그렇죠. 이것은 선생님이 줄이지 않아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네. 지금 그 젊으셨을 때 혹시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 예. 저 무슨 수술? 슬관절 양쪽 다 했고요. 예,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양쪽 다 했어요. 네, 그 백내장하고. 네. 지금 현재 몸무게가 52kg 정도 나가시잖아요. 네. 예, 1년 전보다 체중은 지금 어떠신 겁니까? 비슷하신 겁니까? 빠졌어요. 예. 몇 킬로 정도 빠지셨어요? 한 6.5? 6.5kg 정도 감소됐습니까? 네. 예. 지금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예. 네. 소변은 주무시다가 몇 번이나 보십니까? 소변은 이제 한 5시간 자면은 이제 그때 이제 속도 아프고 소변도 마렵고 그래서 한 번 눕고 네. 그러면 그때 몸이 아파서 이제 막 스트레칭을 해요. 밤에 자다가. 네네. 그러고 나면 이제 또 한 번 눕고 예. 그러고는 한 2시간, 3시간은 자나 봐요 또. 예. 예, 그러면 지금, 잠은 많이 자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식사를 하실 때 네. 예. 지금 낮에는 속이 불편한 증상은 많이 없으세요? 예, 거의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녁 식사 하실 때 네. 식사 시간 되면 배 고픔 느껴지세요? 속 쓰려요. 저녁 때가 되면은요? 저녁 때 되면 이제 좀 기운이 없어지고 네네. 속이 쓰리고 그래요. 예, 저녁 때가 되면 기운이 없고 속이 쓰리고 기운이 없고 배는 고픔 느끼세요? 예. 예. 아침에는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이제 물을 안 먹으면 몸이 막 뻣뻣해요. 네. 그래서 물을 이제 한 컵 먹고 네. 그 유산균을 하나 먹으면 네네. 화장실을 바로 가거든요. 네. 그 식사하실 때 우리 음식 드실 때 좀 달달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좀 칼칼하고 개운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매운 걸 좋아하는데요. 예, 예. 근데 매운 걸 지금 잘 안 먹죠. 속 때문에. 매운 거 먹으면 요즘 속 좀 불편하세요? 속 쓰려요. 속 쓰려요? 예. 네. 원래 달달한 건 많이 안 좋아하셨어요? 네, 안 좋아해요. 예. 씁쓸한 건 괜찮고요. 예, 쓴 게 차라리 나아요. 나은 거고요. 예. 네. 지금 이제 그 약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위하고 장 자체가 이제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백출. 네, 예, 백출 6g. 네. 예, 그 다음에 진피. 진피. 예, 진피는 귤 껍질입니다. 예, 예. 그 진피 지실. 지실. 예, 그게 4g입니다. 네, 예, 그 세 가지 약재를 예, 물을 1500cc 넣으세요. 네. 예. 그래서 100cc 정도 나오게 달이시면 됩니다. 그럼 몇 시간, 1시간도 더 걸리는 건 그렇게 오래 데려야 되나요? 예, 그렇죠. 처음에 좀 세게 데리면 돼요. 아, 예, 그래서 약재가 많지가 않으니까 물이 바로 이렇게 수증기가 날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100cc는 한 종이컵 한 3분의 2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아침 한 11시에 한번 드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오후 한 5시쯤 한번 더 드세요. 네. 네네. 아, 근데요. 예, 아, 뼈도 삭신도 다 아파요. 네네. 삭신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말씀해 주세요. 어, 어깨, 하여튼 뻣뻣하게 다 아파요. 손가락부터, 예, 등, 어깨, 팔, 다리 다 네, 뻣뻣해요. 예,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막 비비고 그러고 이제 일어나면은 또 그냥 낮에는 그만하고. 네, 그래서 이제 걷거든요. 한 예. 시간씩. 예. 근데 그 뻣뻣한 관절도 해당이 되는 약은 없을까요? 지금 그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걷는 데는 지금 무릎 인공관절에서 걷는 네. 데는 어느 정도 지장이 없으신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심장이 좀 약해져서 심장에서 손끝 발끝으로 피를 좀 보내야 돼요. 근데 네.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목향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목향. 네. 예, 목향을 3g 더 추가하세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물 양이나 다리는 것은 똑같이 하고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네. 지금 침 치료도 조금 같이 받아주세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게 해서 네.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다시 주세요. 네. 근데 제 생각은 텔레비 보니까 맨날 우수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네네. 거기다 우수를 넣으면 안 되겠죠? 예, 우슬은 지금 허리, 다리 아플 때만 쓰는 거고 어머님께서는 지금 머리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온 몸이 다 뻣뻣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손과 발 쪽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아, 네네. 우술은 우슬은 안 소용없어요?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87세 어머니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상담자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속쓰림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원인과 증상은 다양하죠. 예, 지금 이제 연세에 비해서 먹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도 많으시고, 근데 약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필요한 약인데 지금 먹는 음식 자체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제가 항상 말씀을 현재 그 어머님께서 52kg인데 몸무게가 좀 줄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뭐 병적으로 너무 몸이 마른다. 이제 이런 건 문제가 되지만 내가 좀 과체중이었다가 몸무게가 어느 정도 1, 2kg라도 준다. 이것은 연세가 높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가 아무리 몸 관리를 해도 하늘에서 받은 내 몸의 오장육부의 기는 뭐든지 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이나 다른 의서인 의학인문 같은 의서에서 몸은 아껴 쓸수록 오래 간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오래 쓴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연세가 87세인 어머님인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대화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거든요. 정신이 아주 똑바르시고 이제 인공관절을 했지만 걷고, 예, 그런데 오장육부의 기가 약해지니까 지금 뭐 허리도 아프고 인공관절을 이제 달아서 이제 치환술을 하신 거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양에 비해서, 그래서 원래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달달한 음식이 상대적으로 많이는 안 좋아하십니다. 근데 단맛과 쓴맛은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 걸 먹으면 속이 느글느글 하면서 헛배가 부른데 오히려 쓴 걸 먹으면 뭔가 소화가 되면서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커피를 먹을 때도 시럽을 좀 넣어서 달달한 커피가 맛있는 분이 있고, 내가 배부를 때, 그러니까 기운이 없을 때는 달달한 커피가 좋은 거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내가 배를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 이럴 때는 조금 씁쓸한 커피가 쓴맛이 내 몸에 소화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제 소화를 먼저 우선적으로 시켜야 영양 공급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이제 음식과 약이 있기 때문에 비위를 보하는 약, 그 다음에 잠자고 일어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뻣뻣해지고 움직여주면 좀 풀어지는 거거든요. 안타깝지만 연세가 들어갈수록 심장은 약해지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보내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목향으로 해서 약간 매콤한 맛이거든요. 예,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환시키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양이든 공진단을 우리가 쓸 때가 있는데, 사양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사양은 순환시키는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대용으로 쓰는 게 목향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목향이라는 한방차를 추가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건강 제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 드릴 이제 건강 제안은 이제 여성분, 특히 이제 유산인데요. 유산은 출산 시보다 훨씬 더 잘 조리하고 치료해야 된다입니다. 예, 비유하자면 밤송이를 의식적으로 내가 깨서 유산을 시킨 거기 때문에 자궁의 손상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건강 또 진료를 하다가 보면 내가 출산 후부터 몸이 좀 안 좋아졌다, 출산 후에 관리가 안 좋아졌다, 출산 후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몸조리를 못했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러면 꼭 추가로 물어봅니다. 유산한 적 있냐고. 예, 그러면 대부분의 옛날에 어머님들이 유산 경험이 조금씩 있습니다. 한 70% 정도에서. 그러면 유산 후에 몸 관리했냐고 물어보면 거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여성분들의 이제 몸은 자궁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자궁이 유산되었을 때는 손상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아끼고 이제 보호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유산 후 충분한 치료 과정을 통해 유산으로 겪은 정신적, 신체적 문제와 또 자궁 건강을 회복해야 유산을 반복하지 않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